네,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자, 또 월요일이 돌아왔고요.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거인의 시선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코스피는 좀 쉬는데, 코스닥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이 믿을 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삼성전자가 안 가면은 우리 시장이 희망이 없다. 하지만 갈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코스닥 분위기가 바뀔 거다. 결국에는 코스피를 따라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뭐 코스피가 쉬어가는 이런 느낌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쉬어가기 때문에 같이 좀 쉬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삼성전자는 고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거죠.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힘을 많이 썼고, 뭐, 한 2, 3일 더 쉰다 해도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노리는 투자자라면은 이렇게 음봉 나올 때 또 모아가면은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갈 거다. 가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온 걸로, 고점을 넘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쉬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쉬어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이 돌리면서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코스닥 오늘 21선, 61선 기준선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이 좋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이제 먹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많이 빠졌어요. 만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88, 4.18%를 밑으로 이제 하회하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아마도, 저는 코스닥을 이제 박스권에 이렇게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880을 넘어가려면 국채 수익률이 아마 그렇게 빠져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환율이 빠져줘야 됩니다. 환율이 쭉 빠져서 적어도 1360원 밑으로는 좀 내려와 줘야지 코스닥이 880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실적 시즌 동안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880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코스닥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부분도 뭐 지금 이제 유럽에 그동안에 이제 환율 잠깐 보시면은요. 유로 달러 보시면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좀 빠졌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하나의 동기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 극우파가 이번에 승리할 줄 알았더니 지금 출구조사 쪽에서 이제는 뭐 좌파 연합이 또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도감으로 지금 유로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유로화가 뭐 또다시 여기까지 또 빠질 거는 뭐 좀 나중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유로화가 좀 달러를 밀어내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같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코스닥도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한 880까지는 올라올 거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려면은 전기차 쪽에서 힘내줘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전기차들이 힘을 좀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대로 지금 시장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은 제가 이제 하반기 때 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이끌고 갈 거다. 쉬었다간들 계속 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은 계속해가지고 변함이 없고요.
어쨌든 뭐 오늘 코스피 쉰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은 뭐 좋아지고 있다. 코스닥의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우리 더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을 본다면은요, 오늘 일단 뭐 음식료 쪽, 사조 대림이 이제 뭐 리포트 굉장히 잘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뭐 이제 따라잡긴 그렇죠. 지금 뭐 10만 원대까지도 올라왔는데 10만 원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재차 상한가가 나오면서 올라옵니다. 뭐 저평가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매물 맞을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따라잡진 마시고요. 단지 이제 하반기 때에도 뭐 사조 대림의 어떤 뿐만 아니라 음식료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또 뭐 사조 대림은 이제 뭐 그 M&A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타면서 올라가는데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좀 가능하신 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음식료 쪽 오늘 뭐 삼양식품도 뭐 단기 바닥은 좀 나온 걸로 보여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전망은 좋은 종목들은 박스권에 접어들 거다. 박스권 트레이딩 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죠? S&D도 삼양식품이 죽지 않는 한 얘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S&D도 계속 보셔야 되겠고, 오늘은 이제 샘표 식품이 또 한번 빵 치죠. 밑으로 내려갈 때 사두면 한번 빵 치고,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되겠죠. 또 이제 음봉이 좀 나오고 밑으로 내려올 때 사두면 또 한번 빵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농심도 지금 뭐 라면이 뭐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데 농심이라고 해서 안 팔릴 건 없겠죠. 하반기에도 계속 잘 팔릴 겁니다. 단지 이제 수급이 삼양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농심 좀 조금 좀 부진하긴 하지만 주가가 그래도 지금 같은 때 사놓으면은 뭐 한 21선까지 50만 원대까지는 올라오지 않겠어요. 뭐 이런 생각해 보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료 쪽에서 저는 이제 샘표나 S&D 이쪽을 제일 이제 뭐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움직이는 쪽이 조선주 쪽들 계속 움직이고 있죠. 뭐 실적 전망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움직이고 중공업, 삼성중공업 움직이고 뭐 다 움직입니다. 실적 전망들이 계속 좋고요. 지금 홍해건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운임지수 올라가고 운임지수 올라가니까 운임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선박 발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고점은 언제 찍을 거냐 본다면은 저는 이제 홍해건이 어느 정도 뭐 협상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고점이 좀 나올 걸로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그 이슈는 없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움직일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선주들 실적 좋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움직이는 쪽들이 이제 의료 AI 쪽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의료 AI 이제 속해 있고 딥노이드도 뭐 예전에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5% 오르고 있고 에이프로젠도 거의 6%, 뷰노 같은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가 어느 쪽으로 쓰일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 안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AI가 이제는 컴퓨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뭐 글을 쓰거나 소리를 갖다가 변형을 시키거나 하는 정도로 또는 정보를 찾아다 주거나 이런 정도로만 AI가 쓰인다면은 그러면 AI의 쓰임새가 너무 작게 국한되는 거죠. 이제는 AI가 실제로 의료 분야의 의료 기계들을 또 조정을 하고 뭐 로봇이라든가 또 자율주행차처럼 몸을 얻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의료 AI 쪽은 뭐 앞으로도 이제 특히 이제 의료 AI 쪽에는 이제 원격 진료와도 관계가 있어요. 사실 이쪽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의료 이슈는 원격 진료 쪽으로 또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딱히 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할 모멘텀을 받을 시기는 아니지만은 모아가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로봇주들 움직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상승권에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저는 이 두 종목 본다고 그랬죠, 로봇주들. 삼성전자 쪽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쪽에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이슈는 상당히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로봇주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반기 때 모멘텀을 다시 또 얻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아가시기 바라고요. 게임주들이 이제 몇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 뭐 넥슨 게임즈 12% 올라갑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대부 시스템주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펄어비스도 있고 뭐 크래프톤 이런 종류의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유망하긴 합니다. 하반기 때. 하지만 일단은 오늘 게임주 접근보다는 내일 이제 시프트업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게임주 중에는 뭐 이제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또는 신장 모멘텀이 이제 다수 있는 뭐 넷마블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프트업이 상장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그동안 안 움직이다 움직이는 쪽이 이제 그 메타버스 쪽이에요. 맥스트라든가 뭐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가 보면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메타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뭐,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선호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메타에 대해 가지고 AI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전망이 좋다는 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는 아직도 모멘텀이 확 붙었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간 보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그리는 것 같은데, 모멘텀이 붙으려면은 어느 정도 좀 장대 양봉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뭐 접근이라기보다도 지금 하반기 때 한 번은 좀 있을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모멘텀이 하반기에 한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권에 두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 두고 있는 쪽에 에코프로가 반등 나온다 이러고 있죠. 제가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닥 반등이 나오려면 2차전지 반등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드렸어요. 에코프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코스닥 반등이 나오려면은. 바닥권이고 또 2차전지가 바닥 그랬다는 부분은 뭐 제가 뭐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얘기하고 또 뭐 양극재 수출 소식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닥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대형주기 때문에 이쪽은 코스닥이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코스닥 반등이 안 나와요. 코스닥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지만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좀 모아가자. 한 번에 확 사지 말자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실적까지는 다 별로기 때문에 실적 발표 그 구간이 접어들게 되면은 또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살 필요가 없다. 모아가자. 그러면은 8월 한 중순, 9월 초쯤에는 2차 전지들이 반등을 생각보다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또 뭐 2차 전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몇 종목들이 있죠.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니까 예전에 대장주 노릇을 했던 종목들이 이번에 또 이제 2차 전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간다 보셔야 됩니다. 또 장비주의 대장주 PNT 계속 5일선을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죠. 5일선 언제 타는지 그것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죠. 또 뭐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 재료는 뭐 조정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런 종목들. 또 음극재 쪽에 나노신소재 꽤 뭐 매력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죠.
또 레이저 노칭 쪽에 DNT 같은 종목들 거의 뭐 주가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지금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모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날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계속 모아가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코스피를 좀 움직였던 밸류업 종목들, 뭐 KB금융 이런 이제 은행주들,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밸류업 종목들은 죽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조정받고 옆으로 흐른다 싶을 때 그때 좀 들어가 놓으면은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계단 올라가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바라고 이러시는 분들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은 이제 좀 기다리자. 지금 또 요만큼 갔으니까 이쪽에 뭐 그 금융주들이 뭐 엄청나게 팍팍 오른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갔으면 또 쉬어야죠. 쉬는 구간에서 또 잡아둘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뭐 이쪽에 밸류 종목들 접근하신 분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 이제 종목들과 관련한 섹터와 관련된 말씀 요 정도 좀 드리고요. 바이오, 오늘 이제 뭐, 바이오가 상당히 좀 그 차별화가 좀 되고 있죠. 오늘 좀 쉬는 것 같은데, 뭐, 펩트론만 오늘 뭐 잘 가는 것 같고, 삼천당은, 이제 비만치료제 쪽에는 삼천당, 오스코텍 다 쉬는 것 같죠. 그래서 뭐 이쪽 비만치료제 쪽은 제가 조정 들어오면 또 들어가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반기 바이오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눈여겨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비만 치료제 쪽에 속하지 않았고 상반기 때 또 코스닥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갔단 말이죠. 이제 하반기 바이오는 내년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을 본다면은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지금 다 풀리고 있어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특히 내년부터는 미국 쪽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보자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거인의 시선 전략 부분은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실적주에 이제 눈을 돌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뭐 제가 오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반기 때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반도체 뭐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왔던 종목들이 2분기 때부터 실적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소부장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쭉 뻗으니까 하이닉스가 좀 쉬는 느낌이죠.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의 상승에는 HBM, 엔비디아 납품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한테는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도 작동을 할 수가 있어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매물 나오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탄력은 좀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SK 하이닉스에 또 납품 많이 하는 한미반도체도 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되겠고 디램 쪽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잘 되는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원익이라든가, 낸드 쪽의 텍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많이 안 움직였죠. 이런 레거시의 대장들,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상당히 지금 1분기 실적 안 나오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ISC 같은, ISC는 지금 뭐 외국인들 수급도 엄청납니다. 이런 종목들, 또 뭐 이제 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2, 3분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전망들이 다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바닥 잡기를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주로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죠? 뭐 자동차도 실적 좋고,
뭐 화장품도 좋고 음식료도 좋고 조선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좋은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트레이딩 형태로 잡아가자.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지금 잡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 좀 안 잡힌 것 같죠. 조금 주가가 좀 안정화되면은 들어가서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쪽에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자, 이번 주에 전체적인 어떤 지수 전망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은 뭐 내일 쉰다 한들 지속적으로 좀 880선까지는 전진을 좀 해줄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올라올 때가 됐다 보이고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안 가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루 이틀 정도 더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형태가 좀 될 거다. 이런 모양이 그런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이번 주에 CPI와 관련해 가지고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대감들이 더 많은 형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많이 없을 걸로 봅니다. 지수 이번 주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주는 중소형주들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거인의 시선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